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64K를 넘어 64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게리 겐슬러 SEC가 최근 미국 정부, 미국 의회에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천사 맵상으로 봤을 때 어젯밤 사이에 보시게 되면 62K까지 한번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62K까지 빠졌다가 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64K를 뚫고 64K 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K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4K에 있던 굉장히 강력한 숏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중요한 라인들 같은 경우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64K를 뚫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4K 라인은 지난번 고점이기도 했고, 또 64K 라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근처에 오니까 이 65K를 보시면은 강력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64K 이상의 라인에서는 하락을 바라보고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시장에 더 올라오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64K까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상승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었다라는 거는 추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62K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 64K까지 상승을 하게 된 거는 미국 관련되어 있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나스닥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왜 하락을 했냐면 9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테일들의 소비 판매나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장을 덮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카드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3년 만에 최대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뭘 느끼고 있는지를 보는 거, 해외여행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감을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 6개월 안에 해외여행을 갈 거냐라고 응답한 미국에 있는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만 놓고 봐서는 경기 침체 아니야?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자세히 까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더라. 또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빅컷, 또 추가의 빅컷이 단행이 되고 유동성이 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반응이 비트코인 가격도 64K까지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K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 OI 관련돼서 전체 시장 대비 OI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2024년도 1월달 상승 있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OI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그 뒤로 이제 맞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세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 OI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5개월 넘게 박스권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OI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꼭 뿅망치를 맞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지를 바라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고, 64K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9월 달뿐만이 아니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50bp를 인하하는 빅컷이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11월 달에 가봐야 알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신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중국에서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 은행에서
거의 170조가 넘는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부동산, 주식 다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게 되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풀었고 그 부분이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풀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꼭 알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코인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64K를 뚫었지만 전고점 근처이지만 아직 전고점을 바로 직전 고점이죠. 거길 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맞고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염두를 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긍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시기가 2023년도 9월 달과도 맞닿아 있고 이 기회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 유동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유동성의 증가는 통화 정책의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고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한 가지가 유동성이 풀린다고 유동성이 풀리는 기대감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시차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잠깐 올랐을 때 좋았던 그 시절만큼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이 좋지 못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의미 있는 지점을 딱 다다르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 딱 그 초입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기적으로는 그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좋은 지점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단기적으로도 뭐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있는 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걱정을 했던 그 시점에서 그게 굉장히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전에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롱텀 홀더들이 디스트리뷰션이 진행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었고 한 20일 정도 남았었고 10일 정도 남았었는데 이 시기가 5일 정도 남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적인 그 시점에서 이제 횡보가 끝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초입 그 단계에 다다른 그런 모습과 굉장히 겹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지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리 겐슬러 그리고 SEC가 미국 의회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나가가지고 난타당했는데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돼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공화당은 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돼서 SEC의 그런 규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가? 첫 번째로 당연히 트럼프의 정책이 친암호화폐 전략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투기자본들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월가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적인 런칭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SEC가 계속 이 겐슬러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의회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어스 같은 경우도 SEC 의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SEC에서는 스탁업을 하려면 은행에
시장에서 스탁업을 하려고 하면 스탁하는 것만큼 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바꿔달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탁 관련돼서. 근데 이 부분이 드디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스탁 관련돼서 보게 되면은 블랙록의 암호화폐 책임자가 암호화폐 ETF 커스티디가 변화할 것 같다. 그러면서 뉴욕 멜론 은행이 이 커스티디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만큼 월가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SEC가 지금 눈에 가시처럼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정치적으로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SEC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그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는 아직은 좀 영향을 덜 미치지만 주택에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선반영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주택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뭔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2021년도에 알트코인들이 막 올라갔을 때 한국에 있는 주식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정치의 계절인데 초박빙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고 11월 4일 전까지는 뭔가 주식이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집권 여당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투기자본 세력들이 왜 SEC를 건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보게 되면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